네, 최근에 가장 바쁘신 분인데요.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IT의 신.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고점 같아요. 제가 자주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네네. 반도체가 요즘 뭐 상당히 네. 반도체 중심으로 네. IT가 조금 돌잖아요, 이제. 물론 어려웠던 것도 장기간 있었지만. 네네. 자, 일단 뭐 다 각서놓고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네. 어제 정규 시장 마감 네네. 이후에 CEO가 멘트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반도체 바닥을 바닥은 지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일단 뭐 요즘에는 그 숫자보다는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코멘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산입니다. 추가 감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네. 기존 25%에서 30%로. 바닥이라면서 또 감사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바닥이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좋게 보는 부분은 사실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나올 게 이제 그 AI용 반도체에 쓰이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네, HBM 쪽 지금 마이크론 10% 점유율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50%고 삼성이 40%인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대응이 굉장히 늦었어요. 원래 이쪽 시장에 안 올 줄 알고 GDDR6 쪽에 거의 올인을 해버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인텔하고 3D X 포인트라는 거 이제 그 옵테인 메모리 개발하느라고 시간 허비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쪽도 뭐 굉장히 좋게 보고요. 수요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B2B는 좋다. 하반기 그러니까 B2B라면 서버겠죠. 네. B2C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하고 PC 쪽은 자신 없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HBM이 우리 뭐 자주 설명하시지만 요즘 제가 공부는 잘 안 해가지고 네. 메모리를 계속 적층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D램은 단층 구조의 주택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HBM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에 왜 이렇게 높게 쌓냐면 데이터를 한 번에 쫙 밀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GPU라는 게 같은 땅덩어리라는 게 밀집도를 위로 올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해서 옆에 프로세서 옆에 딱 붙여놓고 네. 데이터를 순식간에 밀어주는 거죠. 네. 네. 뭐 음식으로 치면은 이제 네. 사람들이 바게트 빵인가? 네. 딱딱하잖아요. 네. 프랑스 빵이. 네. 그게 막 층이 많지는 않은데 그것만 먹을 줄 알았는데 크루아상을 이제 먹나? 약간 뭐 별로였어요. 네.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 네. 이영수 대표 얼굴 보면서 지금 생각한 네네. 건데 맞지는 않았군요. 하여튼 격처에 쌓여 있는 그 HBM의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용 네네. 메모리를 네네. AI, 엔비디아 때문에 더 빨라진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수출을 중국 쪽으로 지금 미국이 좀 막으려고 하는데 네네. 막는다고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평가를 막아도 그거는 의미가 없이 더 그렇죠. 높게 본다고. 밀수가 횡행하겠죠. 프리미엄 더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거 여쭤봤고. 네네. 그래서 하여튼 네. 마이크론이 쏘아 올리는 시그널이 조금 의미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겠죠. 네, 그렇죠. 뭐 3분기 실적 발표를 그래도 실적 발표를 제일 빨리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보다 한 달 빨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굉장히 또 그럼 2분기는 네. 삼성전자는 좀 네. 높게 지금 바닥 쳤나? 당초 가이던스보다 다 상향 조정하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이번 달 들어서 지금 그 재고 자산 가격이 반등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고 그런 어떤 평가 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시간이 될란가? 네, 뭐 말씀하시면 시간이 안 된대요. 네, 안 된대요. 본론부터 가고. 시간 남으면 어떻게 네네. 물어볼게요. 네네. 자, 본론 오늘 뭐 네. 오늘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 캠트로닉스 몇 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네네. 다른 전문가님 나와서 해주는데 네네. 캠트로닉스 잘 알잖아요, 우리.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흥수 상무인가? 김응수 김응수 지금 부사장님이실 겁니다. 부사장이요? 예. 상무에서? 네. 네. 와, 잘 나가는구나. 이세 이세. 네, 오너시니까요. 경영으로. 네네네. 이 약간 차량용 반도체나 네네. 그 자율주행 차량과 전자. 통신, 네. 차량과 통신 쪽으로 통신. 굉장히 열심히 하던 회사였고, 그죠. 원래는 이제 웨이브라는 기술 쪽에 처음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가 지금은 이제 뭐 V2X 요즘에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선대 때 하던 내용과 네네. 지금 병행인지 아니면 완전히 전향을 했는지. 뭐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 사업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건데요. 회사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2세 경영이 되면서 뭐 자율주행차 쪽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1세 때는 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죠. 뭐 페인트에 쓰이는 도료, 원재료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TV용 밑에 그 부품 있잖아요. 옛날에 터치 쓰다가 그 버튼 누르다가 이제 바 타입이잖아요. 네. 네, 그런 쪽 이제 하다가 이제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차, 뭐 웨이프, C-V2X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무선 충전 나오고 있고요. 싱글라스도 여기 네, 먼저 맞습니다. 한다 싱글라스도 뭐 네. 뭐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요. 뭐 그런 회사 하는 겁니다. 네, 그 PR 쪽에 이제 그 보통 포토 레지스트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좀 합니다. 그런 케미칼이 있는데요. 그런 쪽 케미칼도 하고요. 그리고 뭐 TV용 부품 사업도 하고, 그리고 무선 충전 사업도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유리를 얇게 가공하는 씬 글라스라고 합니다. 방망유리. 그렇죠. 씬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 원판 유리가 0.5mm 정도로 가져옵니다. 코닝 같은 데서. 네. 그러면 요거를 60%를 깎아내야 돼요. 그러면 0.2mm만 남겨놓거든요. 요거를 깎아내는데 불산을 부어서 막 폴리싱으로 문질러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유리 안에 약간 스며들게끔. 맞습니다. 네. 그게 잘 스며들지는 않지만 그것도 기술이니까. 그렇죠. 뭐 압력을 넣던 네, 뭐 그렇죠. 실룩산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유리의 연성성을 띠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털렁털렁 거리는 거. 네, 그렇죠. 네. 잘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이쪽 사업이 LCD가 쓰이는 거였잖아요. 네. 싱글라스라는 게. 사실 뭐 우리 OLED 슈퍼 사이클 그럼 2016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회사는 오히려 피해주였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애플이 LTPS LCD를 쓰다가 아몰레드로 넘어가는데 아몰레드의 TFT 백판은 폴리이미드예요. 네. 필름을 쓰기 때문에 싱글라스가 필요 없죠. 플라스틱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이클은 아이패드 사이클이잖아요. 아이패드하고 맥북 이런 데 쓰는 거는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해서 백판이 다시 유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얇게 가공할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접어야 되니까 폴더블. 네, 그렇죠. 그 뭐 좀 힌지 얘기하잖아요. 뭐 네. 물방울 힌지 그러는데 네. 사실 뭐 알고 물방울 모양 이게 딱 접으면은 여기에 이제 약간 곡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네. 이게 완전히 탁 접으면은 다다다닥 깨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네. 이게 힌지가 딱 잡아줘야 그렇죠. 되죠. 종이 접듯이 해갖고 네네. 끽 이렇게 뭐 침 묻혀가지고 하면 그 드르륵 다 깨지는데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의 곡률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붙어도 여기 보면 그게 네. 이제 모양이 물방울 모양처럼 네네, 돼 그렇죠. 있다 그래서 물방울 최대한 힌지. 곡률을 좁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래서 구조를 한 거기에 거죠. 이제 생글라스가 써있고 거기 그러니까 싱글라스.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네, 어쨌든 뭐 유리는 얇게 가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쓰려고 지금 많이 한다는 거잖아. 폴리 PI에 지금 뭐 사실 폴더블 쪽은 아직까지는 애플이 뭐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제 플랫한 이런 이제 아이패드 쪽에는 LCD를 쓰고 있으니까 아이패드 쪽하고 이제 맥북 같은 데는 기존에 애플이 미니 LED 쪽을 좀 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두께나 무게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몰레드 쪽으로 온 거죠. 오케이. 어디까지 몇 번까지 갔어요? 네,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해봐요. 네네. 일단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 진짜 7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이패드 사이클입니다. 아이패드하고 맥북 쪽이 제일 큰 그렇죠. 거고요. 사실 그래서- 애플이 네. 한다는데. 그렇죠. 우리 오늘 타이틀도 그러고 있고.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LCD에서 아몰레드로 바꾸면 거의 봄 코스트라고 하죠. 이게 100불 이상 올라가요. 그럼 이걸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전 세계에서 누가 있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애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걸 하니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이 막 엄청난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이 회사는 장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유리를 가공해주는 쪽을 하는데 이게 한 3, 4년 안에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이상 찍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이 회사의 싱글라스는 저 사업 언제 접어야 돼?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하면 부가가치도 낮고 LCD 쪽에 포커싱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최고 하이엔드 쪽으로 이제 전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사업에 대한 가치가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이렇게 유리를 어떻게 폴리싱 하나? 갈아버리나요? 네, 뭐 약간 CMP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요. 비슷하겠죠. 네,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이제 뭐 그 미세함이나 이런 것들은 CMP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네, 어쨌든 원판 유리 갈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하이브리드 OLED에서 캔트로닉스의 기술력은? 네네.
캠트로닉스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많이 접었어요, 이 사업을. 왜냐하면 축소를 했죠. 원래 솔브레인도 이런 쪽을 했는데 네. 많이 이제 줄였고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견디는 자가 그렇죠. 뭐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사실 그게 돈이 될 줄 알고 다 뛰어들었는데 네,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안 오니까 그렇죠. 아 이거 안 그 되겠다. HBM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HBM이라는 게 사실은 삼성은 몇 년 전에 팀을 해체했고 하이닉스는 묵묵하게 했는데 이게 뭐 하이닉스들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했겠어요. 어쨌든 버티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건데 비슷한 컨셉입니다. 맞아요. 네. 경영 전략이 그래서 참 어려운 네네. 건데. 그렇죠. 자, 최근에 159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내놨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공시인가요? 요 이제 신글라스 쪽으로 이제 캐파를 투자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글라스가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식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약간 올드 패션처럼 되니까 용어도 좀 바꾸고 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신글라스 쪽이 이제 다시 성장 산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 되는 거죠. 사실 뭐 그렇잖아요. 기존에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이 뭐 약간 사양 산업화되다가 2차 전지 때문에 갑자기 성장 산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컨셉이죠. 네.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하이브리드 OLED가 블루오션이라고요? 네네. 이게 뭔? 앞으로 이제 그 하이브리드 OLED가 하이브리드 OLED가 어떤 의미? 아까 말씀드린 밑에 PI를 쓰지 않고 그냥 유리를 TFT로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판하고 하판하고 둘 다 유리를 하니까 딱 요거를 밀봉 실링 해버리면 되는데 플렉서블 OLED로 되면서 밑에 PI TFT 쓰고 그리고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그 봉지 공정을 썼어요. 네네네. 방막 필름으로 이제 이렇게 봉지를 하는 건 하는데 이제 지금 하는 하이브리드는 유리 기판에다가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실적은 그래서 어떨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적은 올해 6,300억 매출 정도 보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6,210억이기 때문에 거의 뭐 조금 성장하는 수준이고, 작년 영업이익이 224억인데 올해는 한 24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240억 예, 정도. 지금 시총이 4천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싸지는 않는데요. 네. 어쨌든 애플 물량 받으면 또 회사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새로운 매출 애드가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캠트로닉스 들어봤고, 짧게만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 SFA가 오늘 왜 네네. 그런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SDC 가 한 1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5% 물량을 이제 내놓는다라고. 나머지도 판다고? 5%를. 그러니까 지금 4% 네네. 팔았는데 나머지도 네네. 파는다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오. 뭐 다 팔 수도 있죠. 왜? 뭐 SDC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애플향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네. 이번에 도키 장비, 캐논 도키 장비가 1조 깎아서 1조 5천억인가 두 대 그랬어요. 들어왔네.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투자비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SFA 하고 너무 뭔가 이게 관계된 회사라는 그동안 좀 느낌들이, 이미지가? 예, 이미지도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SFA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는 SFA 반도체가 나가는데 SFA 반도체 말고 네네. 모기업 SFA. 네. 한글로 SFA. 네네. 저게 나니까 또 착각하실까 봐. 네네. 뭐 SFA는 지금 누적 수주 잔고 올해 수주 받을 게 2차 전지 쪽하고 해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FA 뭐 본업 자체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뭐 또 추가로 파악되면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39금에서 털면 되는데 요즘은 노력해보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